자, 안녕하십니까. 리얼파파의 부동산 읽기입니다. 자, 오늘은 GTX-A 대곡 소사선으로 보는 운정에 관련된 영상이고요. 아직도 고민이 많으신 분들 계실 거예요. 미련이 남으셨다면은 이 영상을 한번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힐스테이트 더 운정이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작년부터 분양을 했죠. 근데 생각보다 높은 분양가 때문에 안 나간 부분이 있어요. 근데 여전히 판매가 되고 있는 부분이죠. 그러면 과연 지금 사고 계신 분들은 왜 사시는 거며, 그럼 내가 투자를 해도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이죠. 왜냐면 아시겠지만 모든 분양 물건은요, 분양 당시에는 굉장히 비싸다라고 느껴져요. 근데 그것을 투자한 사람들한테 결국에는 큰 이익을 가져오는 게 부동산이거든요. 그렇지만 모든 부동산이 그런다는 건 아니죠. 근데 실제 더 운정도 지금이 분양가가 높은 건지 아니면 향후 더 우리가 상승폭에 대한 어떤 여력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볼 겁니다. 저랑 한번 살펴보시고, 오늘은 GTX-A 관련된 부분 때문에 수혜받는 운정의 지역도 분명히 있죠. 산내마을 쪽. 그런 부분들도 다 같이 살펴볼 거니까 꼭 힐스테이트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께서 같이 이거를 영상을 한번 시청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운정은요, 지금 이렇게 떨어져 있죠. 지금 이제 여기 서울시청 기준으로 해갖고 파주, 그 다음에 양주, 제가 청라, 안산, 분당을 봤는데, 자, 옥정 같은 경우는 28km, 운정이 25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네, 저희 지금 현장이죠, 힐스테이트. 청라 같은 데도 보면은 한 29km, 30km 정도 떨어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분당이 한 25km 정도 떨어져 있네요. 안산도 29km. 뭐, 운정을 와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지금 이 물건 같은 경우는 운정에 있는 분들만 투자하는 건 아니거든요. 전국적으로 이제 투자가 이루어지는 이제 상품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지도에서 한번 이제 살펴봤습니다. 재밌는 게 있죠. 운정에 보면은요, 산내마을에 이제 이게 여기는 한울마을이네요. 한울마을 1단지에 운정 아이파크가 들어왔죠. 2022년 7월 달에 들어왔는데 3042, 굉장히 대단지로 들어왔어요. 근데 이게 네이버에서 보니까요, 매매 호가가 15억까진 가요. 굉장히 높죠. 사실 이런 가격들을 보면은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자, 왜 이리 효과가 높을까? 이유는 당연히 GTX-A죠. 미쳐 보이는 가격이에요. 그러나 현실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쪽 지역은 저는 15억까지는 가리라고 예상을 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는 아직까지는 호가죠. 그렇고 또 한 곳 있죠. 운정역이 보면 경의선에 대한 운정역이 있고 GTS 운정역이 있어요. 다른 부분들이 여러분이 아실 건데, 이런 부분들이 현실이 되는데, 왜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냐면, GTX가 산내마을이라든지 초록꽃마을이라든지 한울마을 쪽으로 이제 견인을 해서 금액을 끌어올리게 될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면 운정에 있는 모든 지역이 상승하진 않아요. 하지만 그 지역에 견인을 할 때 같이 따라 올라가는 지역이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경의중앙선이 있는 운정역이죠. 근데 그게 더 확실하게 된 게 대곡 소사선에 대한 어떤 개발 관련된 어떤 착공 소식들이 계속 들려오기 때문에 아직 완벽하게 진행 상황에 대해서 알 수가 없지만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살펴보면 여기가 이제 GTX-A 관련된 이제 여기죠. 여기는 초록꽃 마을이고, 여기도 지금 뭐 벌써 12억, 운정 아이파크 11억, 그 다음에 9억. 요거는 이제 사실 네이버에서 나온 매물이에요. 실제 거래가랑은 다른 부분이죠. 그래서 제가 호갱노노를 지금 봤는데, 호갱노노 한번 볼까요? 자, 호갱노노도 보면은 9억 7천에 이제 거래가 됐었네요. 이쪽이 지금 센트럴 프로지오. 여기가 지금 힐프아라 그래갖고, 여기 지역이 이제 운정에 대한 어떤 부분들에 대한 가격을, 이끌어 나갈 겁니다. 근데 이게, 왜 거품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당연히 GTX-A예요. 왜냐면은 이 GTX-A라고 하는 거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국에도 크로스 레일이라고 있거든요. 사실은 이 크로스 레일을 통해 갖고 많은 사람들이 비교를 했어요. 왜냐면 크로스 레일도 때문에 영국 런던을 중심으로 해 갖고 118km 정도 떨어져 있는 어떤 그곳을 연결하는 철도거든요. 근데 이것 때문에 주변의 집값들이 굉장히 많이 오른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나라도 충분히 그 정도의 상승폭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영국이랑 우리나라는 굉장히 먼 나라고, 영국은 섬나라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고할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걸 한번 살펴볼 겁니다.
자, 크로스레일은 또 엘리자베스 라인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현재 남동 잉글랜드에 건설 중인 총연장 118km의 철도 노선입니다. 요거를 지금 크로스레일이라고 하는데요. 요게 중요한 게 아니라 GTX와 닮은 런던 크로스레일 집값 상승 효과 유발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영국 최대 은행 로이드뱅크에 따르면 특히 크로스레일 주변의 개통 시기가 다다르자 런던의 집값 상승을 옷들어왔다. 그러니까 런던이라 말하자면 이게 강남이죠. 강남이 아닌 그 주변의 GTX 라인이 동탄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저쪽에 이제 뭐 진접 쪽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기 이제 운정 쪽이 될 수가 있는데 이런 집값들이 웃돌게 되는 거예요. 이게 보면 2008년도부터 16년까지 8년간의 런던 생활의 평균 집값 상승률을 비교해 보면 이때는 크로스레일 주변에 50%, 런던 생활권의 평균보다는 낮았죠. 근데 이게 이제 개통 시기가 다다른 거죠. 이후 2011년에서 16년 동안은 주변에 35% 상승률 보였고 런던은 런던보다 많이 오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런던 중심과 30% 비슷한 수준이 그 다음에 또 이제 늘어나는 부분들이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기 때문에 2014년도에서 16년의 기간에는 크로스레일이 주변에 22%를 상승을 또 했죠. 근데 최근에 이제 이건 임박해지면서죠. 런던 생활권 14, 런던 중심가 13보다 훨씬 많이 웃돌았다. 왜냐면 중심에 있는 그런 지역들은 이미 많이 올랐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오를 여력이 없지만 주변으로, 왜냐하면 그 중심가를 갈 수 있는 어떤 철도들이 굉장히 빠른 철도들이 이제 놓였기 때문에 늘어난다라는 거, 이렇게 올랐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운정에서도 벌어지기 때문에 운정에 있는 어떤 GTX A 라인에 있는 이제 집값들은 굉장히 상승할 것이라고 이제 보여지는 부분이 있어요. 자, 이 지금 노선이 118km에 관련된 이런 노선인데 여기 보시면요. 아비우드역이 있죠. 여기가 47%가 올랐대요. 이쪽 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포레스트 게이트역 여기 있어요. 포레스트 게이트역이 있는데 여기도 지금 보면 46% 올랐어요. 근데 요쪽이 지금 런던 중심가거든요. 근데 재밌는 게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가장 먼 레이딩역 있죠. 레이딩역 요쪽에 있는 지역이에요. 여기도 26%의 상승으로 이제 집계됐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런 거를 보면서 사실 GTX A 라인을 통해 갖고 일어나는 어떤 그런 지역이 얼마나 많이 이제 집값이 오를 거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예상할 수가 분명히 있는 부분이에요. 여기 보시면 요쪽 지역 여기가 런던지 써 있잖아요. 런던이고 요쪽 지역이 런던이죠. 그러니까 여기 부분만 오른 것이 아니라 이쪽 지역 끝까지 다 올랐다라는 걸로 보면서 영국의 이제 어떤 이런 크로스레일 때문에 집값이 상승했다. 우리나라도 충분히 상승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 더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게 아직 개통을 안 했더라고요. 저 개통한 줄 알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여기 보면 현재 패딩역에서 에비우드역이랑 패딩역에서 샌필드역 구간 2022년 상반기에 완전 개통을 모통으로 마무리 공사 진행 중에 있는 거예요. 저도 지금 여기 영국 사이트에 들어가 봤더니 이것을 CG로 좀 해놨더라고요. 실질적인 게 없어요. 이거 왜 그렇지 봤더니 아직 개통을 안 했던 부분이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쪽 부분이 지금 개통이 먼저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근데 레이딩역까지도 굉장히 집값이 올랐다? 이게 만약에 개통되고 나면은 더 많은 상승폭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운정에 있는 GTX 라인을 지금 봐야 되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뭐냐면 운정에 있는 그 GTX 라인만 이 가격이 오르는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같이 견인을 해야 되는데 운정 전 지역이 오른다고 저는 생각하진 않아요. 중요한 건 그러면 어떤 지역이 유력하게 오를까라고 봤을 때 경의중앙선에 있는 운정역이죠. 왜냐면 경의중앙선만 있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많이 오를 수가 없을 거예요. 근데 대곡소사선의 연장에 관련된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국토부의 승인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 물론 이쪽 지역과 다를 수는 있지만 충분히 같이 상승폭이 올라갈 수 있다라고 봤을 경우에 우리가 이제 운정 경의중앙선 역 주변으로도 우리가 충분히 투자 관련된 부분들을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제가 근데 재미있는 얘기를 할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무주택 세대나 가점이 높아서 당첨률이 높다라고 하면은요, 그냥 아파트에 투자하는 게 맞아요. 왜냐면 분양가 상한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뭐 8억 9억에 나오지 않을 거예요. 뭐 5억 6억에 나오겠죠. 거기 사시면 됩니다. 근데요, 우리가 주택이 있거나 가점이 낮다라고 하면은 현 시세로 투자를 고려해야 되는데 당연 호재가 있는 곳에 투자를 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향후 운정의 집값을 견인할 곳이 어디라고 생각하는 거, 당연히 GTX A 라인에 있는 운정역이겠죠. 산내마을이 될 수 있고 하늘마을이 될 수가 있고요. 초록권 마을이 될 수가 있어요. 그쪽에 견인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같이 상승폭이 있는 곳은 운정역, 경의중앙선이 있는 곳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이제 갑니다. 이제 파주시 대곡 소사선 파주 연장 국토부 승인이 됐어요. 현재 파주시는 서해선 파주 연장을 국토부에 승인 요청한 상태다. 뭐 2022년 실제로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리고 올해 뚫리는 건 아닌데 진접선이 있고요. 여기 이제 사당역에서 당곡에서 이제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신분당선 연장 있고, 그 다음에 요쪽에 신림 경선처, 그 다음에 대구 수서선 있죠. 여기서 조금 더 연결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국토부에서 이렇게 승인 요청을 한 상태란 얘기예요. 계속 지금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 전철을 따라서 돈이 흐른다. 당연히 맞는 말이죠. 부동산 격언이 있다. 그만큼 철저한 부동산 가격을 자제하는 최대 변수 중 하나로 꼽힌다. 올해 개통한 전철이 수도권 핵심 지역을 지나는 노선이 많아 주변 부동산 시장에 적잖은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전망이 당연한 말이에요. 이랬을 때 운정 지역들 여러분들께서 눈여겨볼 필요가 분명히 있다라는 부분 계속 나오죠. 전철이 뚫리면서 돈이 흐른다. 올개통 뭐 4개 노선 주변 부동 들썩. 파주시 서해선 파주 연장 사업 가시화. 파주시 서해선 파주 연장 사업 가시화 계속 지금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서해도 파주 운정역이 연장이 이쪽 구간이 개통이 되면은요, 소사 원시 구간과 현재 공사 중으로 대곡 소사 구간을 연결해 파주에서 대곡역, 김포 공항역을 거쳐 부천, 시흥, 안산까지 경기 남부권 환승 없이 한 번에 이동할 수 있게 된다. 뭐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운정 신도시가 수도권 교통 요충지로 부상하게 되는 셈이다라고 말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현실로 다가오게 되는 부분이에요. 고향사에서 파주 운정까지 연장 추진이 계속 나오고 있죠. 뭐 어떤 돈을 투자한다고 하는 건데, 일단은 고양시에서나 이제 인천 쪽에서는 확정이 된 상황이에요. 근데 우리가 연장만 되면 된다고 하는 거죠.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는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파트가 744세대가 들어올 예정이죠. 오피스텔은 2669세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택을 갖고 있는 가점이 낮은 사람들은요, 도전해볼 만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재밌는 얘기도 있어요. DSR 40% 미적용이에요. 여러분들 만약 올해 이제 분양하거나 올해 여러분들이 어떤 집을 살려고 하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DSR 40% 때문에 여러분들 대출이 안 나와요. 계약금 10% 청약통지 무관 대출 규제 미적용인데, 이거 DSR 40% 미적용 굉장히 여러분들이 굉장히 이거는 호재거리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요, 이제 이게 보면 2021년 7월 이후에는 이미 6억 원 초과하는 아파트는 시행이 됐다가, 이제 2021년 지금 2월 달이잖아요. 총대출 2억 원을 초과하는 거는 DSR 40% 이제는 제약이 있는 부분이에요. 하지만 시행일 전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가 있었다라고 하면은, 이제 저희 거 같은 경우는 작년에 입주자 모집 공고가 있었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DSR 40% 대출 규제 미적용, 사실 이걸로 우리가 투자하면은 안 돼요. 사실 여기 지역이 상승폭이 있고 얼마나 올라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지만 투자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했을지라도 DSR이 만약에 걸려버리 대출이 안 나오면 여러분들 여기 못 삽니다. 어떻게 사실 거예요? 현금이 진짜로 막 5억 6억 들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오피스텔이니까 대출 70% 나온다고 하면은요, 여러분들의 타인의 자본을 통해서 충분히 이제 진행하는데, 얼마나 이 DSR 40%가 심각한 줄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연소득이 5천만 원이고요. 5천만 원의 신용 대출이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요, 1억 6천만 원밖에 안 나와요. 30년 만기로 연 3.5%로 했을 때요. 이렇게밖에 안 나오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도 지금 8억이 넘죠. 그럼 내 돈이 얼마 들어가요? 거의 6억 이상이 들어가요. 못 산 뻔했다는 거야. 근데 DSR 40% 미적용이기 때문에 대출이 나온다 하기 때문에 여기도 이런 것들도 메리트일 수 있다라는 얘기죠. 이거 보면 계약금 10%, 그 중도금 60%고, 뭐 법인이랑 외국인 뭐 F4 이제 비자 갖고 계신 분들도 이제 나온다고 합니다. 중도금이. 그 중도금은 이제 무이자로 이제 진행이 되는 부분이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여기 호수공원을 끼고 있어요. 근데 여기는 P2 블록이고, 이제 P1 블록 같은 경우는 이제 신세계 스타필드 빌리지가 이제 들어가는 곳이죠. P1 블록이죠. 근데 또 찾아보니까는
신세계브로베스터의 새로운 커뮤니형 쇼핑몰 빌리지 들어가는 알고 계시고, 명문 사립교육기관인 종로 M스쿨 이게 들어가는데, 멀티플렉스 뭐 CGV도 들어간대요. 뭐 이게 좋은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편의성이 높은 어떤 그런 공간이 지금 이제 진행이 된다라고 하는 거 이게 보여지고, 그리고 지금 저희 거 부지가 여기가 P1, P2 블럭이거든요. 이 앞에도요 상업지구입니다. 상업지구. 근데 여기 상업지구가 일종이에요. 술집들이 들어오는 거죠. 여러분들 야당역 핫한 거 아시죠? 야당역처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재밌는 게 여기로 제가 면적을 따져봤더니요 36,000평 정도가 돼요. 그럼 이게 얼마나 큰지 저도 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총거리가 뭐 600m, 290m, 이걸 명동이랑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여러분 명동도 보니까요 한 630m에 이제 가로 세로가 330m, 여기가 보니까요 명동을 사실 여기 부분을 명동이라고 볼 수가 없는, 이쪽까지도 명동이라고 봤을 경우에 42,000평이니까 여러분 명동이랑 봤을 때 그렇게 작지 않은데 건너편도 상업지구가 있죠. 여기를 통틀으면 명동보다 큰 이런 상업지구 안에 스타필드 빌리지가 들어오는 지금 2669세대에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권에 관련돼서도 확신을 좀 가셨으면 좋겠고요. 재밌는 게 GTX A라인은 이제 GTX라는 어떤 특수한 어떤 교통수단이잖아요. 굉장히 빠른, 뭐 강남으로 연결이 되는 그거에 대한 호재가 있어서 그쪽 지역을 견인을 해주면 그쪽 지역 당연히 오르겠죠. 운정의 전체 지역이 오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경의중앙선에 대곡 소사선이 연장이 돼서 들어온다라고 했을 경우에 굉장히 호재거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저도 사실 여기를 작년에도 영상을 2차례 만들었었고요. 솔직히 빠른 시간 안에 완판이 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분양가가 더 높은 부분들도 있어요. 근데 안 나가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거든요. 누군가는 계속 여기를 투자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왜 투자하냐라고 봤을 경우에는 일단은 대부분 그래요. 일단은 세대가 무주택 세대 주거나 가점이 높으면 여기 사실 필요 없다니까요. 여러분들 원하는 그냥 아파트 청약 기다려서 하면 돼요. 앞으로 3기시는 여러 군데에서 이제 쏟아져 나올 거잖아요. 근데 내가 주택이 있거나 추가적인 투자를 해야 되는데 현재 만약에 올해 이후에 만약에 분양 모집 공고가 나가잖아요. 여러분 대출 안 나온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대에서 40%가 걸린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는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자금 관련돼 있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신경을 좀 덜 쓰셔도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높이는 최고 높이 완전 랜드마크는 맞죠. 그리고 이제 역세권 기본 뭐 보행드크 연결한다고 하는데 저희가 보세요. 여러분 일산에는요 킨텍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요진 YCT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저기 탄현에는 제니스가 있죠. 상징적인 건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분산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군가 산다고 했을 때. 근데요 여기 운정은요 유일무이합니다. 이런 오피스텔의 대단지가 들어가는 게 유일무이하죠. 이쪽밖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랜드마크로의 어떤 가치가 충분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뭐 지산초랑도 200m, 마동초랑도 400m. 그 다음에 여기 한번 보셔야 될 게 주차 대수가 굉장히 많죠. 실당 1.4대 정도 되니까 굉장히 많은 어떤 부분들을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아까 좀 제가 봤던 어떤 그런 신세계 프로퍼티 쇼핑몰, 그 다음에 대곡 소사선. 그리고 여러분들 뭐 경기도 공곡청사 이관 최종 이제 결과인데요. 과학진흥원을 품는다라고 하는 게 지금 이전을 하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저는 잘 몰랐는데 이제 공무원 쪽에 있는 분들이 이거 굉장히 큰 기사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요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참고해 보셨으면 좋고, 호수공원은 뭐 지금도 굉장히 좋은데 뭐 정비를 한다고 합니다. 200억 정도 더 들여갖고 여기도 굉장히 좋은 거고, 오피스텔 당첨도 어렵다, 청년기념 2년 새 4배 뭐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도 많이 살펴봐서 아시겠지만, 근데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렸죠. 도전하는 사람들만이 최고의 랜드마크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한번 다시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GTX-A 때문에 그쪽 주변 있잖아요. 운정역 GTX-A 라인은 굉장히 많이 상승할 겁니다. 여러분 여력 때문에 거기 투자하셔도 됩니다. 근데 내가 세대가 일단은 내가 주택이 있다라고 하면은요 이쪽 노리셔도 괜찮아요. 왜냐면 이게 대곡 소사선이 연장됐을 경우에 분명히 파급 효과 있습니다. 같이 올라갈 수 있는 유일한 지역이 운정에는요 이쪽 지역밖에 없는 거예요. 동반으로 해갖고 그때 도전하시는 분들이 최고 랜드 주인이 됩니다라고 하는 마무리로 제가 인사를 나누고요. 영상이 좀 참고가 됐으면 좋겠고요. 이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